자, 그러면 뉴스삼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물가 이야기부터 하고 그러니까요. 가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게 뭐 미국 물가 지수 때문에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좀 우울한.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맞습니다. 반도체 경기 피크아웃이다, 또 뭐 전반적인 주가의 피크아웃, 또 기술적 피크아웃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기대를 걸었던 게 네.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할 수 있다. 이런 논점이 사실은 미국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피크아웃이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는데 8.6 나왔죠? 네, 8.6 나왔어요. 네. 8.5 했다가 8.3 됐다가 네. 이거 8 뭐 혹은 7후 뭐 이 정도 나올 이런 수도 거를 있다. 기대하고 쭉 온 건데 네. 물론 이제 뭐 7%대까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8.3보다는 조금 낮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뭐 그럴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워낙에 이제 크게 오르고 그게 이제 미국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컸고, 거기다가 이제 예견됐던 게 렌트가 드디어 이제 미국 서민들의 어떤 생활고를, 왜냐하면 이제 렌트라는 건 한번 오르면 이게 또 국제 유가는 정말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소멸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훅 빠지면 같이 빠지는데, 렌트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경직적인 가격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만의 문제,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소비자 물가를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120개 국가 가운데 91개 국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5% 넘게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해 동안 물가 지수가 5% 넘는 국가를 산출해 보니까 36개 불과했다는 건데, 이것마저도 사실 이 36개가 대부분 경제적 비중이 작은 신흥국가 저개발국이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선진국은 워낙에 이제 그 성숙된 경제다 보니까 네. 변동성 자체가 크질 않죠. 예. 성장률도 뭐 잘해야 1~2%.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압력도 뭐 2%가 목표인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올 들어선 미국, 프랑스, 독일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이면서 이른바 성숙된 경제권에서 인플레이션의 급등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선진국 클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의 38개 회원국의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9.2%입니다. 38개. 38개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2%인데 이게 98년도 9월에 9.3% 이후에 가장 높은 몇 숫자가 년도요? 98년도 9월. 네. 와. 그래서 G7 회원국 중에 일본을 제외한 6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석유 파동과 걸프전이 휩쓴 1980년대 1990년대 초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왔고, 뭐 미국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달 물가 상승률이 8.6%.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라 그래서 와 큰일 났다 했던 게 3월에 8.5%였거든요. 4월에 8.3. 네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났던 피크아웃론이 나왔던 건데, 금융시장이 이게 사실상 금요일 날도 굉장히 크게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오늘부터 어떻게 반영을 할는지, 왜냐하면 75bp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근데 영국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그리고 프랑스가 37년 만에, 독일도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에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이 소비자 행태들이 나오는데요. 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지금 미국이 $5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그 미국 주유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이 1갤런당 $6.69.
보통 레귤라. 예전에 막 2달러. 아, 일부러 50센트 정도에서 네. 많이 올라봐야 뭐 4불 50전 가던 건데 지금 뭐 저 주유소가 특별히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저 셀프입니다. 미국 네? 거의 다 셀프죠. 네, 셀프 서비스예요. 근데 6달러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네, 사상 최고. 네네네. 사상 처음이다. 그죠. 이제 저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싼 휘발유를 넣으려고 그 주유소 앞에 길게 이제 줄을 서는 일들이 일상이 네네네. 돼가고 있고 밀가루 오렌지 주스 가격이 3에서 40% 급등하다 보니까 프랑스 대도시에서는 이게 유통기간 며칠 안 남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땡처리 한인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네. 거기에 서민들이 몰리는 그런 일들마저도 생기고 이게 선진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의 위축으로 오고 경기 침체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함께 나오는 거죠.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가 올라서 14년 만에 최고치인데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5.4% 체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렇죠. 체감 물가. 국내 주유소 사진 있으면 한번 볼까요? 국내 주유소도. 우리도 뭐 2,100원 요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제가 국내 주유소 어지럽게 해놨네. 어제 저 자유로 타고 저기 어디 일산 쪽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00원대 초반이 있더라고. 2,000 그래서 그런지 거기도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 2,030원. 저도 이렇게 게이지에 거의 풀로 차 있어서 안 갔지 반 정도만 차 있어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 우리 동네 가면은 진짜 비싸니까 2,200원. 2,200원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2,190원, 2,2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석유공사 기준으로 통계 나온 걸 보니까 11일 오후 기준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69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민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이런. 그러면 이제 작년에 한 1,300원 이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싼 데 가면 1,200원대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었나요? 네. 경유 기준으로. 야. 그래서 이게 이 물가라는 게 그냥 공급 쪽의 어떤 병목 현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뭐 곡물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한 일시적인 거 이렇게 봤던 건데 어쩌면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 기간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아직 좀 덜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센티멘탈이 지난 주말 가운데 굉장히 급속도로 퍼졌고 연준 역시도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포인트 금리 상승 그리고 9월에 50bp 올리는 것도 열어놓는 그런 발언들이 쇄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유가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 ESG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지금 심리가 좀 바뀌고 있습니까? 감소한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사실 더 늘어나야 되는 몇년 거 동안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금융시장의 대세 그러면 ESG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런 쪽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워낙 이렇게 심각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무슨 환경이고 사회고 지배구조냐 이런 이제 반응들이 부분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죠. 네. 그래서 ESG라는 게 어느 정도로 단기간에 세계 투자 자금을 끌어들였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ESG에 투자하는 돈이 2조 7,4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13조 원 가량 되는데 1년 만에 66%가 커졌고 코로나 팬데믹 직전 대비로는 무려 228%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가가 120달러 가죠. 거기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주가 화석연료 채굴하고 정유 시설 갖고 있는 기업들이 폭등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ESG 펀드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꼬꾸라지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정유업체 이런 거 안 들어가죠. 거기다 또 뭐 안 들어가냐면 방산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네네네. 그래서 차트를 보여주시면 미국의 ESG 펀드와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를 이제 주로 펀드에 넣은 그 수익률이 아주 대비가 될 텐데요.
저거 말고요. 차트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저거 보십시오. 에너지 지수는 지금 폭등하죠. 그죠? 네. 근데 ES 지수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 MSCI USA 에너지 지수가 올 들어서 53% 폭등을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엑슨모빌이 뭐 사상 최고가 쳐버리고 워런 버핏도 빨라요. 쉐브론 많이 샀다는 얘기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했잖아요. 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거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MSCI ESG 지수는 연초 이후 10일까지 20% 빠졌어요. 일부 사실 풍력이라든지 일부 대체 에너지주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저렇게 안 좋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참다 ESG 이런 펀드에서 돈을 빼내간다라는 있어요. 네. 모닝스타죠. 미국의 펀드 평가사 제일 유명한 데인데 여기서 집계를 해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ESG 공모 펀드와 ETF 모두에서 자금 유출이다. 저걸 보십시오. 저걸 보면 2022년 4월까지는 그래도 저 회색 막대가 미국 주식형 ESG ETF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공모 펀드, ESG 공모 펀드인데 그래서 4월까지는 ETF에는 그래도 순증이 있었고 공모 펀드 쪽에서만 순감이 있었는데 5월 달 들어서는 다 감소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저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본시장에서 뭐 수익이 안 나니까 환매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만 볼 게 아닌 게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민주당 간에 이 ESG를 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이 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에다 기고를 했는데 좌파들이 투표를 위해서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하겠다고 하면서 ESG를 이용하고 있다. 펜스가 그 트럼프 때 전 부통령이었었죠. 네, 그래서 기업들에게 ESG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시장주의가 아니다. 이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직설화법을 월스트리트저널에다 쓴 거예요. 네. 거기다가 공화당 텃밭이죠. 텍사스주에서는 작년에 연기금의 에너지 기업을 투자해서 배제하는 금융사회 상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록 같은 데죠. 이거 그 에너지 기업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걸 강하게 하는 그 회사에 투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텍사스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정유사가 얼마나 많아요. 에너지 기업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공화당 지지 성향의 웨스트 버지니아나 아칸서주도 ESG 투자 선봉에 있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여기 주정부에서도 뭐 이 투자할 거 아닙니까? 각각 투자금 1,250만 달러 회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이른바 그린워싱이라고 무늬만 ESG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경고와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이 ESG라는 게 퇴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역풍이 분다, 단기 조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너무 크게 성장한 거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이것도 뭐 우리가 뭐 살아야 뭐 이런 걸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단일 행보를 보여야 되거든요. 이런 게 에너지라든지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전 세계가 뭔가 같이 모여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보자 이런 어떤 협력의 어떤 무드가 생겨야 이런 것들이 힘을 받는데 이게 블록화가 되고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 전열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러시아가 전쟁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관련된 전 세계인의 어떤 동반 성장에 관련된 입장도 상당히 후퇴된 것들도 사실 이런 펀드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것이 사실 우리 자본시장에도 이래저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뭐 역시 다 같이 연관이 좀 있는 뉴스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계획을 곧 발표할 거라고. 급했어요.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두 명의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다음 달 이스라엘을 가는데 갔다가 사우디 찍고 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도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다. 다음 달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뭐 갑자기 갈 수 없나? 저쪽에서 또 오라 그래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정쟁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가만 안 된다. 까시쿠지 암살 사건 그동안 한 얘기도 있고 사우디한테 대가를 치도록 하겠다고 왕따 만들겠다라고 봉헌한 게 얼마 전인데 뭘 가서 또 그러냐.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고 사우디가 워낙 이제 입장이 짱짱하게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인권 단체들이 13개 인권 단체들이 공동 서한을 보냈는데 대통령한테 방문 이전에 사우디 당국으로부터 인권 관련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건 서양의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긴 전제 군주제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인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덤시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 같은 사람 민주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 만나러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ESG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전보다는 훨씬 더 복잡다단한 어떤 해법이 요구가 되어지는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십들이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보다가 바이든이 예를 들어 뭐 7, 8월, 8, 9월쯤에 움직여서 극적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면 여론이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은 매우 음모론적인 시각이겠죠? 글쎄, 근데 그 모든 거를 이제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심한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 정리하고요. 우리 마켓인사이트 사영관 차장님 또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